노래 한 번 꽂히면 하루 종일 멜로디가 머릿속에. 자, 갈게요. 자, 51번입니다. 자, 서경덕인데요. 자, 서경덕을 쌤이 이제 넣어놓은 이유는 이것도 이제, 이건 기생은 아니죠. 서경덕은 사실 이제 야사에서는 황진이와 사귄 게 아니냐라고 하지만 사실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황진이가 철저하게 어떤 조언을 받고, 그 다음에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토로하고, 그래서 서경덕이 황진이를 좀 품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그러니까 어떤 뭐 그리움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이렇게 좀 괜찮은 어른,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어떤 연정의 의미가 있어서 갈게요. 마음이 어리석은 후인이 하는 일이 다 어리석다. 자, 여기서 어리다 필수어입니다. 어리다는 어리석다 이런 뜻이에요. 어리석다. 어려 보여요. 그러면 옛날 말로는 멍청해 보여요. 자, 이런 뜻인 거예요. 자, 만중운산. 자, 산 세모 잡으셔야죠. 산 나왔네. 그 뭐야? 방해물인 거예요. 자, 산에 어느 님 동그라미 잡으시고요. 오겠느냐 말은 지는 잎 부는 바람. 요거 가로 묶어 보세요. 자, 지는 잎 부는 바람. 거기 우리가 사실 이게 도치법이 눈에 들어오니? 그러니까 바람이 불고 잎이 지는 거잖아요. 그치? 낙엽이 지는 거라서 이걸 도치법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리고 닙 동그라미 잡으세요. 자, 거기다 적자 님으로 착각 이렇게 적으세요. 님으로 착각하는 존재. 님으로 착각. 그래서 행여 님인가 하노라. 그래서 님에 대한 그리움. 님이란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그리움. 자, 52번. 자, 홍랑과 최경창의 사랑이 참 대박인데 15살과 37의 사랑입니다. 옛날에는 나이를 숫자도 아니고요. 그냥 순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 갑니다. 맷버들 가려 꺾고 보내노라 님 의손대. 자, 그러면 맷버들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거기다가 사랑과 정성이라고 적어봐. 사랑과 정성. 산 버드나무. 자, 가려 꺾고 골라 꺾어서 보내노라 누구에게? 님에게. 의손대는 뭐뭐에게 라는 부사격 조사예요. 그래서 여긴 도치가 눈에 들어올 거예요. 그렇죠? 님에게 보내노라 이렇게 써야 되는데, 자, 보내노라 님에게. 자신은 요거 중요하지 않은데 그래도 이제 영서는 중요할 수 있어요. 고전문법 얻을 영서는 고전문법 빡세게 나와가지고 연도마다 다르긴 한데 거기에 보면 자신은 자다라는 것 뒤에 선어말음이 시가 붙어서 이렇게, 그렇죠? 근데 이것이 적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전엔 자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어. 근데 이게 시가 붙으면서 임주현한 이후에 이게 바뀝니다. 어간이 바뀌어요. 어간이 어떻게 바뀌냐면 주무로 바뀌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래서 주무시 플러스 다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시는 선어말어미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자시다라는 말 쓰지 않지. 주무시다 이런 말 쓰는 거지. 그래서 이거 자체가 우리가 이제 특수어휘. 그치? 자, 그래서 자, 볼게요. 주무시는 창밖에 심어두고 보세요. 내가 준 맷버들을. 밤비에 새 잎이 나거든 그 맷버들을 나라고 여기소서. 자, 날 동그라미. 자, 그렇다면 맷버들 니꼴 누구야? 나라는 얘기야. 그치? 따라서 우리 밑에다 뭐라고 쓸까요? 동일시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맷버들이 의인법으로 사용되진 않았지. 감정이입은 아니고요. 동일시, 즉 투영이죠. 그래서 정성과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뭔가를 보내잖아요. 보내면 무조건 정성과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53번 갑니다. 자, 계랑이네요. 꽃계랑하고는 상관이 없죠. 자, 계랑 가십시다. 이화오 흩뿌릴째 울며 잡고 이별하님. 자, 이화가 나오네요. 자, 이화 백꽃입니다. 백꽃 정도로 보시면 돼요. 백꽃. 자, 백꽃 비. 자, 그러니까 자, 이건 이제 하강적 이미지예요. 비니까. 그치? 하강적 이미지고요. 눈물의 이미지입니다. 특히 재밌는 거는요. 어떤 기생이나 만약에 사대부에서 이화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늘 이별로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시를 보면서 아니 왜 이별시에서 이 배꽃이 많이 나오지? 라는 생각을 해봤어. 그래서 해보다가 이걸 좀 막 찾아봤는데 잘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중국어를 전공한 사람을 우연히 알게 됐는데 그때 한번 물어봤어. 이제 중국 문화는 어떤가 그랬더니 어차피 이제 우리는 이제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랬더니 여기 이자 있잖아. 배꽃의 이 이자. 이 이자의 이자와 이별의 이자가 성조가 같대.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래서 이화우 흑불일제에 울며 잡교. 자, 울며 우리가 물결 잡으시고요. 잡고 이별이 눈에 들어와야지. 그치? 이별에다 세모 잡고요. 부정적 상황에다 세모야. 자, 님 보일 거예요. 님 동그라미 잡아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봄에 이별하는 거죠. 그치? 봄. 자, 여기 이제 봄입니다. 봄에 이별했습니다. 자, 추풍낙엽이 눈에 들어올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가을 바람에 떨어지는 낙엽이야. 자, 그러면 이화우, 추풍낙엽 이렇게 눈에 들어올 거예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자, 이거 뭐죠? 이거는 이제 낙엽을 얘기하는 건데 어떤 이미지? 똑같이 하강적 이미지면서 눈물의 이미지입니다. 자, 그리고 시간의 이동이 눈에 들어올 거예요. 그죠? 계절감도 있고요. 시간 이동. 추풍낙엽에 자, 여기 절하고 있네요. 저도 날 생각하. 저 동그라미 잡고 님하고 엮으세요. 그렇지. 저도 날 그리워할까? 천리의 외로운 꿈만. 자, 천리라는 말이 나오네요. 숫자 나왔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심리적 거리감. 천리의 자, 뭐예요? 외롭다가 나오죠. 외로운 꿈만. 자, 외로운 나올 거예요. 물결 잡아줘야죠. 이별하면 외롭습니다. 그렇지?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는구나. 주제는 뭐예요? 이별의 슬픔이면서 님에 대한 그리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지? 이제 키워드들이 이렇게 눈에 보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사설시조 자 3개 나오는데요. 자, 그러니까 여기 사설시조가 3개 나오니까 전부 다 작가는 뭐예요? 없어요. 그래서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평민이 지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볼게요. 귀뚜라미, 저 귀뚜라미, 불쌍하다, 저 귀뚜라미. 이렇게 볼 때에 종장 한번 볼래요? 잠깐만. 아직. 그렇지. 그냥 갑시다. 자, 귀뚜라미, 저 귀뚜라미, 불쌍하다, 저 귀뚜라미. 자, 요거 한번 볼게요. 귀돌이, 귀뚜라미야. 자, 귀돌이. 어여쁘다라는 것은 지금은 이제 예쁘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쁘다 이런 뜻이야. 이거는 이제 이때는 이 예쁘다가 불쌍하다 이렇게 사용됐기 때문에 어리고 예뻐 보여요.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멍청하고 불쌍해 보여요. 막 이런 뜻인 거예요. 옛날로 따지면. 자, A, B, A가 눈에 들어오겠죠? 이 어여쁘다라는 것은 불쌍하다예요. 자, 귀뚜라미가 불쌍하대요. 그러니까 귀뚜라미는 의인법이 되는 거예요. 자, 어여쁘다 저 귀뚜라미. 어인일로 귀뚜라미가 지는 달 새는 밤에 긴 소리 짧은 소리 끊어. 절절히 자 물결칩니다. 슬픈 소리 지 혼자 울어내요. 물결. 자, 그러니까 이거 뭐야? 감정이입이죠. 의인법이지. 울어내어서 어차피 투영이죠. 곤충 나왔습니다. 사창이라는 건 여인의 방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인의 방, 여인창을 살도리도 잘도 이거 별표쳐. 고전 시가의 반어법은 많이 안 나오거든. 우리는 사실 반어법 앞쪽에서 하나 배웠어. 정석가라는 작품이 있었어. 그래서 유덕하신 님을 이별하고 싶습니다. 이게 반어법이었지. 그리고 이제 나온 게 반어예요. 교과 과정에는 반어가 총 3가지. 그 중에 2개를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예요. 잘도 깨우는구나. 그래서 살도리도라는 것은 잘도라는 의미예요. 잘도. 그러니까 야, 넌 정말 최고의 알람이야. 이런 거지. 그치? 잘도 깨우는구나. 잘도라는 의미고요. 오른쪽에다가 반어라고 쓰세요. 그리고 반어는요, 정답 선지로 거의 안 나온다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상황과 관련 지어서 봐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역설이 선지에 많이 나오게 되죠. 자, 잘도 깨우는구나. 에이, 내비두자. 쟤 비록 미물이지만 무인 동방에 내 뜻 아는 것은 너밖에 없다. 너 동그라미 동일시. 그렇지. 그래서 님에 대한 그리움. 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건 그리워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죠. 자, 55번. 나무도 돌도 바위 없는, 요거 좀 재밌습니다. 갈게요. 나무도 돌도 바위도 없는 산에. 자, 앞에 산 나왔잖아. 그치? 그럼 중장은 이제 물 나옵니다. 늘 그랬지, 쌤이. 그치? 산 나오면 물 나와. 산에 매개 쫓기는 까투리의 마음과, 까투리는 꿩이에요, 꿩. 그래서 까투리 안 동그라미 쳐봐. 까투리 안. 까투리, 이 안이라는 것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까투리의 마음과, 여기 동그라미 이렇게 치면, 자, 거기다 우리 절박함이라고 해볼까? 그렇지. 숨을 데가 없는데 매에게 쫓겨요. 환장하지, 그지? 예전에 쌤 이런 적이 있었어. 예전에 숨바꼭질 할 때, 어디 숨지 이러다가, 우리 때는 이제 동네가 막 이렇게, 선생님이 이제 골목길 있는 동네 많이 살았거든? 어디 숨지 하다가 아주 독특한 데 숨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보통 이제 그, 전봇대가 있잖아. 전봇대가 있으면 여기 술래가 이렇게 있으면, 보통 선생님이 이제 여기 숨기도 했거든? 근데 이제 이건 또 없다고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하다가 트럭이 하나 있었어, 이렇게. 트럭이 있었어. 그래서 이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숨었어. 근데 트럭이 출발한 거야. 지금 내가 있어요. 그래서 한참을 가서 내렸네. 아, 참 그런 적이 있었어. 갑자기 생각이 아주 문득 듭니다. 황당함과 당황함은 좀 다르거든요. 이때는 당황했지. 우리가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황당함과 당황함의 차이. 옛날 개그입니다. 차가 있는데 어떤 친구가 너무나 배가 아파서 여기서 이제 응가를 하고 있었어, 앉아서. 근데 차가 떠나요. 이쪽으로 떠나요. 그럼 사람은 당황합니다. 근데 차가 이렇게 와요. 그럼 이렇게 가야 되잖아, 그지? 이럴 때 황당하다고 합니다. 이 얘기 듣고 어렸을 때 얼마나 웃겼는지. 학교 선생님이 얘기해줘가지고. 자, 절박하죠. 그래서 숨을 데가 없네요. 자, 두 번째. 이제 물 나옵니다. 자, 대천바다 한가운데 끊어. 자, 좀 끊어와야 돼요. 곡식 일천석 실은 배에 끊어. 노도 잃어버리고 닷도 잃어버리고 용청도 끊어지고 끊어. 돛대도 꺾어지고 키도 빠지고 끊어. 이 키라는 것은 운전대야. 이렇게 말하면 키도 빠지고 끊어. 자, 그러니까 배가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정도면 거의 뭐냐면 그냥 상자 하나 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자 하나 타고 있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 자, 근데 바람까지 부네. 자, 바람 불어서 물결 치고 끊어. 안개까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안개가 뒤섞여 잦아진 날에 끊어. 갈 길은 천리만리 남았는데 끊어. 사면이 또 어두워집니다. 사면이 검어도 끊어. 천재적막한 까치노를 떴는데 끊어. 이 까치노를 이제 학교에서 해석하는 것도 조금 다르거든요. 근데 쌤은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폭풍전야. 이게 훨씬 더 깔끔해요. 깔끔합니다. 어떤 학교에서 아름다운 노을이라고. 폭풍전야입니다. 폭풍전야. 까치노을이 떴는데, 그지? 까치노을이 떴는데, 끊었죠? 뭐 만났어? 그렇지. 루피 일행을 만난 거예요. 얘가 해적 만난 거예요. 아니면 캐리비안의 해적을 만난 거예요. 해적을 만난, 자, 도사공의 마음과, 도사공은 선장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원래는 정확한 의미는 사공의 우두머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선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선장의 마음, 그렇지. 선장의 마음 동그라미 잡고요. 자, 뭐니? 가자. 더욱 절박함. 그렇지?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마음과, 자, 엊그제 님을 여인, 님 동그라미 잡고요. 여의다라는 것은 뭐라 그랬어? 이별이라 그랬지? 님을 여인, 내 마음이야. 자, 내 마음 물결.
자, 어디다가, 자, 가을하리요는 비교하리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오른쪽에 적으세요. 졸라 절박함. 니들보다 내가 더 절박해! 자, 이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표시해 보세요. 가토리가 있고요. 어머나. 반대로 가야지. 가토리, 도사공, 그리고 나.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비교한 거예요. 더 커져요. 그치? 이렇게 적어주면 perfect. 자,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어서 가볼게요. 자, 바람도 쉬어넘는 고개입니다. 자, 이것도 님에 대한 그리움인데, 바람도 쉬어서 넘는 고개. 아, 그러니까 바람도 쉬어넘는 고개니까, 그렇지? 되게 높은 고개인 거예요. 자, 고개 세모 잡아주세요. 자, 장애물이죠. 구름도 쉬어넘는 고개. 자, 고개 세모 잡으세요. 장애물입니다. 산진이, 수진이, 해동청, 보라매라도 여기서 한번 딱 끊어. 자,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매입니다. 매 종류예요. 자, 이 매를 뭐 했어요? 열거했어요. 나열했습니다. 우리나라 매 조그마잖아, 그지? 야, 저기 선생님이 어느 날 쇼츠를 봤더니 저기 뭐 호주나 미국 이런 데 독수리가 있더라고. 독수리가 깜짝 놀랐어. 애기가 있으면 애기를 낚아서 들더라고. 그래서 독수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런 짐승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들고 가서 높은 데서 떨어뜨리죠. 그래서 죽으면 그걸 가져가서 먹는 거예요. 애기를 한 요 정도까지 애기가 들린 거야. 독수리가. 아니, 붕어들은 도대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든 거야. 그때 갑자기 큰 개가 와서 점프해가지고 그 애를 잡더라고. 그래서 잡아가지고 독수리가 결국에는 애를 이렇게 놓치는. 근데 거기 밑에가 이제 잔디밭이어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외국에는 이렇게 큰 개들을 키우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거 보면서 끔찍한 거야. 어머나.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없잖아. 그치? 끔찍하더라고. 자, 쉬어넘는 고봉, 높은 봉우리 장성용 고개 세모 잡아. 그 너머로 님 동그라미, 님이 왔다고 하면 간절함이죠. 왔다고 하면 나는 한 번도 아니 쉬어 넘으리라. 심장이 터지겠죠. 허벅지 터질 거예요. 자, 넘어가리라. 그래서 거기다 님에 대한 그리움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산을 안 타는 이유가 있거든요. 우선 물론 이제 그 군대에서 산을 엄청 탄 것도 있지만 지금 산들은 다 뭐예요? 산이 아니지. 계단지옥. 그렇죠? 굳이 산에 가서 계단을 오를 필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거 좋아하지. 그 뭐라고 하지? 둘레길? 그래서 어르신분들은 우리 아버지가 산 탄다 그래가지고 내가 산 타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버지 무릎 다 나가요. 무릎 다 나가. 그래서 차라리 이제 둘레길이나 이런 데 가시라. 이렇게 걸어 다니시라. 그런 말씀 좀 드렸지. 자, 이제 35페이지로 갑니다. 자, 발가벗은 아이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는요. 그냥 하나하나 다 그냥 알고 계시면 돼요. 하나하나 알고 계십니다. 어차피 10번에 해학과 풍자라고 돼 있잖아. 그지? 이거 설명해 드릴까? 해학과 풍자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풍자라는 것은 비판이에요. 비판이고요. 해악이라는 것은 이렇게 좀 이해해 볼까요? 자, 웃음으로 눈물 닦기 이렇게 설명해 주고 생각할게요.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쌤이 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명력이 엄청나죠. 그러니까 외침을 거의 이렇게 보면 5년에 한 번씩 받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저기 남쪽에 있을 때는 외구,
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외침들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 어떤 우리 조선말 계속 쓰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건 엄청난 생명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식을 잃어버리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은 거의 뭐 다반사인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맨날 좌절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웃음으로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해악이라는 건 뭐냐면, 자, 여기에 이제 몰입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읽어간다는 건 몰입이에요. 그러면 갈등이라는 것이 우리가 문학에서는 점점 더 올라갈 거예요. 그치? 이해가죠?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하냐면 계속 올라간다고 슬프잖아. 갈등이 계속적으로 심화되는 거니까. 이럴 때 여기에서 보통 이제 언어 유의거나, 자, 희화화, 즉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오늘 개념 보면 그렇게 싫지 않은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아니요, 그냥 싫은 대상도 그냥 우스꽝스럽게 표기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비판을 못해요. 그럼 내가 죽을 수 있거든요. 신분제니까. 그래서 간접적으로 하되 되게 우스꽝스럽게 돌려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희화화를 통해서 그러면 이 갈등이 심화됐던 것이 뚝 떨어지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완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갈등이 올라갔던 게 우스갯소리 하나의 분위기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이때 나오는 그 미적인 것을 우리는 해학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것에서 나오는 그 미감을 우리는 골개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희화화라는 것은 뭐라고 하냐면 부정적인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어떤 개념이 나오는 거야? 그렇지, 풍자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럼 이해가지. 이걸 해학이라고 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해학은 그냥, 그렇지, 그냥 우습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웃어? 이렇게 웃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평민들에게 보통 해학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평민 문학에. 알겠죠? 그러니까 사설시조는 전부 다 해학적인 거예요. 아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봤던 게 앞에 저기 나무도 돌도 바위도 없는 요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잠깐 중간중간 웃겼잖아. 그지? 이런 것들이 우리는 해학이구나. 그래서 되게 슬픈데 그거를 웃기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해학이라는 건 마냥 즐거운 건 아니고요. 약간 뒤에 약간 연민이 살짝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웃음으로 눈물 닦기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돌아가신 이제 이어령 국어학자 그분이 말씀하신 건데 이게 좀 기억에 좀 많이 남아서 선생님들 해학은 이런 방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우리나라 배우도 가장 힘든 연기가 눈물을 흘리면서 웃는 연기래요. 그래서 기뻐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되게 슬픈데 그것을 이제 이렇게 웃음으로써 이렇게 눈물을 막 흘리면서 그 연기가 정말 힘들대요. 그래서 그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눈물이 좀 많은 편이니? 선생님은 이거 좀 애매한데 선생님은 이게 좀 모순될 수도 있는데 눈물이 거의 없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일상생활하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없고요. 심지어 이게 좀 그런데 나를 되게 잘 따르던 후임 둘이 휴가 나가서 죽었거든. 그런데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막 우는 애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누군가가 그리워서 눈물을 흘려본 적도 없어요. 그거 있습니다. 군대 훈련소에서 엄청나게 막 이렇게 훈련을 받아요. 그럼 몸이 녹초가 되거든. 그때 갑자기 조교가 그래. 어머니의 은혜를 부르래. 그러면 애들 다 울거든요. 훈련소에서. 다 울어. 막 다 울어, 막. 나 안 울잖아. 난 오히려 되게 웃겼어요. 그러니까 뭐였냐면, 나 실제, 이게 어머니 은혜거든.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맞지? 진자리, 그러니까 젖은 자리, 마른 자리, 갈아넣으실.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그 다음 뭐야? 후렴이. 하늘 아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애들이, 고생하시네. 고마워라. 갑자기 스승으로 가. 난 완전 빵 터졌거든.
근데 애들 막 계속 울고, 막 울고 막. 울면서 이제 웃는 애들도 있고, 근데 애들 나 예전에 또 뭐, 우리 때 동아리에서 선배들이 막 때리고 그랬어. 옛날. 정말 야만의 시대. 애들 볼 때 안 울었어. 그러니까 애들 막 엄청 울 때 안 울어. 그런데 드라마나 만화 보다가 엄청 울어서 영화나 만화나 드라마는 막 정말 남들이 안 울 때 나 혼자 울어.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놀았다니까. 야, 너 진짜 눈물 진짜 없는 줄 알았더니, 야, 너 눈물이 원래 많았구나. 그래서 나는 그거 볼 때는 엄청 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이입을 되게 잘해. 이입을 잘해서 엄청 웁니다. 공포 영화를 안 봐. 감정을 워낙 이입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무서워요. 진짜 너무 무서워합니다. 공포 영화를 왜 보는지는. 그러니 나는 그걸 왜 보는 거야? 더위가 날아간대. 이게 말이 돼? 공포 영화를 보는데 더위가 날아간대? 예전에 공포 영화 하도 그냥 보자고 해가지고 보는데 에어컨이 고장나서 나 더워 뒤지는 줄 알았습니다. 더 짜증이 나던데? 왜 더위가 날아가? 이해가 안 가. 이거하고 똑같아. 어른들이. 그 강사들이. 분필 맨날 이렇게 써놔, 분필. 선생님이 그래서 이걸 바꿨지만, 삼겹살을 먹으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폐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분필가루는 폐로 들어가고 삼겹살은 위로 들어가잖아.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자, 아무튼 그래요. 가자. 자, 요 시험은 좀 알아두십시다. 주제를 알아두셔야 돼요. 밑줄줄. 서로 속고 속이는 세상 비판, 약육강식 풍자. 별표 치시고요. 선생님 생각할 때는 속고 속이는 세상, 이게 훨씬 더 정확한 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추가시킨 거예요. 약육강식. 학교에서는 약육강식이라고 하더라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도대체가. 자, 볼게요. 갑니다. 벌거벗은 아이들이, 이렇게 나오죠. 벌거벗은 아이들 밑줄 한번 쳐볼래요? 벌거벗은 아이들 밑줄 한번 쳐보고요. 거미줄채를 들고, 오늘 여기까지 끝내겠는데? 자, 거미줄채. 칠판 보세요. 이거 설명해줘야겠다. 왜냐면 예전에는, 잠깐만. 태 맞죠? 거미줄태라고 냈을 때 이거 그냥 잠자리채라고 넘어갔거든? 근데 애들이 모르더라고. 잠자리채가 뭔지? 잠자리채 혹시 알고 있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거, 그치? 잠자리채. 예전에 거미줄채였어요. 나 어릴 때도, 잠깐만, 이렇게 얘기하면 쌤, 완전 조선시대 사람인 것 같은데. 나 어릴 때 거미줄태가 뭐냐면, 이게 그때 내 기억에 50원, 100원에 팔았어. 50원, 100원에 팔으니까, 이게 돈이 없잖아, 우리 때는. 돈이 없으니까, 집에 옷걸이 있지. 어떤 옷걸이인지, 쇠로 된 옷걸이 있잖아. 쇠로 된 옷걸이. 그거를 이렇게 풀어가지고, 이렇게 해.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된단 말이야. 제대로 안 되니까. 그렇지. 그러면 집에 빗자루 같은 거 있어. 빗자루도 아니면 나뭇가지 이런 거 있거든? 그럼 그거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나뭇가지나 빗자루 같은 거 이렇게 달아. 그리고 나서, 예전엔 참 거미가 많았거든. 지금 거미 없잖아. 그럼 거미줄 있잖아. 가가지고 이렇게 돌려.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뭔지 알지?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면, 이렇게 하면 잠자리가 이렇게 걸려요. 그럼 잠자리 떼가지고, 우리 때는 이제 잠자리를 뗀 다음에, 거기에 꼬리에다가 이제 실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이게 자꾸 가는 거야. 애완잠자리. 그럼 이게 자꾸 이렇게, 우리 때문에 이러고 놀았어. 이러고 놀았죠. 그리고 아니면 이제 이거 하다가 이제 돌을 거기다가 묶어. 그럼 이게 놓잖아. 그럼 얘가 이렇게 쥐잉칭. 이렇게 가는 거죠. 우리 때는 이제 그러고 놀았어. 그리고 몇 마리 이제 더 해가지고 큰 돌에다 묶으면 잠자리가 여기 뭐 돌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쭉 해서 여기 막 잠자리 엄청 막 그거 보는 거야.
그거 보고 가끔 이제 직구준에다 거기다가 이제 돌 던지고 이렇게 잠자리채. 잠자리채를 들고 개천으로 왕래하며 왔다 갔다 하며 발가숭아 발가숭아. 자, 발가숭아 동그라미 한번 쳐볼래? 자, 여기서 우리가 발가숭아라는 이건 이제 북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추잠자리를 얘기하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발가숭아 동그라미 쳤지? 자, 거기다가 우리가 적으세요. 잠자리라는 뜻입니다. 정확히 고추잠자리입니다. 발가숭아. 자, 고추잠자리야 저리 가면 죽느니라 이리 오면 사느니라 거짓말 치는 거죠. 그렇지? 부르는 것이 자 발가숭이 동그라미. 여기서의 발가숭이는 뭐예요? 빨개 벗은 아이들. 그러니까 거기 이제 아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발가숭이가 두 가지 의미가 있네. 고추잠자리는 의미도 있고요. 아이들의 의미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잠자리인지 몰라요. 이해가지? 그래서 밑에 보세요. 아마도 세상 일이다 이러한 간으로. 그러니까 누가 속이는지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속고 속이는 세태. 이게 정확한 주제가 됩니다. 사실은. 이해 갑니까?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밑줄 치세요. 속고 속이는 세태 비판. 얘가 별표야 사실은. 근데 학교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약육강식이다. 그렇죠. 발가숭이가 훨씬 세기 때문에 발가숭이를 잡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것 같아. 자, 시간이 이제 58번은 좀 중요하거든요. 이거 다음 주에 해야 되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